여러분의 토요일 아침을 활짝 열어드리겠습니다. 공명 정지우의 주식 싹쓸이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의 정지혜입니다. 간밤 미증시가 혼조세를 나타냈더라고요. 요즘 최고치를 향해 달려갔는데 이 혼조세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간밤 미증시 상황부터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증시가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이제 특히 S&P 500 지수가 전날까지 5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달려줬으나 하락 전환한 모습이었는데요. 인텔 등 기술주 약세를 통해서 나스닥 지수도 같이 7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한 모습이었습니다.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 지표가 둔화했다라는 소식에도 주말 앞두고 차익 실현 압박 그리고 인텔의 주가 하락 등이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한 모습이었고요. 또 지난해 12월 근원 PC 가격 지수 전년과 비교해서 2.9% 상승한 모습이었는데 이렇게 3%를 하회한 것은 지난 21년 3월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미증시가 혼조세를 보인 가운데 우리 증시 상황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한 주의 마감 간만에 코스피가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1% 넘는 상승폭을 기록하면서 2,500 회복에 도전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돌아온 외국인의 매수 속에서 코스피 힘을 내주긴 했습니다만 겨우 이제 강보합 상황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래도 주봉상으로 한 3주 연속 코스피가 약세의 흐름을 하락세를 이어갔었는데 이번 한 주만큼은 양봉 플러스 전환한 모습으로 주봉을 마무리한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보도록 할게요. 코스닥이 좀 더 힘을 내줬습니다. 하지만 한 주간에 살펴보면 코스닥의 낙폭이 좀 두드러지게 나타났었죠. 한 주의 마감 2%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었는데 결국에는 1.64% 상승폭을 그래도 지켜지면서 마감을 한 모습이었는데 주봉상으로 본다면 코스닥은 3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간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한 주를 마감한 시장의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 다음 주를 향해 나아가야 될 텐데요. 지금 미증시에서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시총 1위를 다투며 굉장히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과연 이 흥행이 또 우리 증시에서 어떤 방향성을 보여주게 될 것인지 반도체 AI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여러분들의 궁금증 함께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유하신 내 종목 어떻게 하면 좋을까 궁금하신 분들은요. 지금 바로 저희에게 문의 주세요. 잠시 후 실시간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02786-1022 또는 1023번 전화 2대 열려 있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은 메시지 보내주셔도 됩니다.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지금 먼저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을 접수해주세요. 자, 그럼 저희는 공명 정지위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소개할게요.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지금 미증시도 또 국내 증시도 네. 공명 정지위원님의 예견대로 잘 흘러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AI의 흥행이 대단하게 펼쳐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위원님의 전략도 굉장히 탄탄대로를 달리고 있는 모습인데 이번 한 주간의 정리부터 이야기 나눠볼게요. 예, 일단 이번 주 제가 먼저 한 주 정리를 자세히 해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 이제 중요한 또 이슈가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왔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역시 반도체 쪽인 것 같아요. 뭐 얘기할 게 반도체 말고는 없네요. 그만큼 이제 SK하이닉스가 HBM 공정에 이제 앞으로 대규모 국산 장비 도입을 시사하면서 이 반도체 또 관련 장비주들이 날아가는 모습이 나타났죠. 일단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고영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제 SK하이닉스랑 이제 2년 동안 국책 과제를 완료했던 HB 솔루션 이제 앞으로 초박막 계측 장비를 아마 국산화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상당한 성능 평가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겹이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꾸준한 관심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 코세스 같은 경우도 제가 유명한 일화가 있죠 작년도에. 코세스는 사랑입니다. 아마 사랑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이제 드디어 그 사랑이 결실을 이뤄낸 것 같습니다. 이제 코세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 오르스 테크놀로지도 제가 다 바닥에 있을 때 작년도에 이제 연초에 또 설명드렸던 겹인데요. 이 오르스 테크놀로지도 또 대표적인 반도체 국산화 수혜주 중에 하나죠. 요즘에 삼성전자 수주까지 얘기 나오면서 연기금 쪽과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역시 수급의 질이 아직 좋다,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반도체는 앞으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같은 경우도 지금 수년간 수백조 원의 이제 투자가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샘 올트먼 같은 경우도 또 이제 방안을 하면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또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기 때문에 역시 반도체는 꾸준한 관심이 필요한데요. 두 번째로 또 역시 반도체인 것 같아요. 샘 올트먼 방안 이것 때문에 또 이 온디바이스 AI 및 온센서 AI 수혜주 이런 업종들이 또 강했죠. 이 AI 반도체가 엔비디아가 독점을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구하고 싶어도 구하기 어렵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또 비싸기도 하고요. 한 해 3천만 원을 뭐 육박한다 얘기 나오죠. 그래서 앞으로 이 AI 반도체 기업들이 메모리 쪽, 지금 이제 HBM이라든지 이 결합이 돼서 AI 반도체가 탄생하는 거기 때문에 이 AI 반도체 설계 기업들이 국내 기업들하고 같이 협력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개발 초기 단계부터 협력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있기 때문에 역시 앞으로 이 오픈 AI 같은 경우도 엔비디아에 대항할 AI 반도체 칩을 만들기 위해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방한했다. 상당히 의미 있는 분야 같아요. 부분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이제 앞으로 바로 이걸로 인해서 뭐 당장 성과가 나오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구체화되면서 또 이제 공장 증설 얘기까지 나오면 상당히 또 반향을 일으킬 수도 있죠. 그래서 지금 어버브 반도체가 MCU 관련주 중에서는 대표적인 온센서 AI 관련주죠. 그래서 그리고 나서 지난주 나무가가 이제 드디어 같이 XR 헤드셋 관련주로 부각되면서 온센서 AI 관련주로 같이 엮였죠. 그래서 지금 연기금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이미 자사주 매입이 들어온 상태죠. 그래서 제가 작년 12월 달부터 강추를 많이 해드렸죠. 완벽하다. 나무가도 아마 유명한 일화가 있죠. 완벽합니다. 나무가는 사랑입니다. 이 얘기를 제가 9,000원대에서부터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오킨스 전자가 지난주 제가 강추해드리고 바로 상한가 들어갔죠. 아마 이번 주 또 상한가가 좀 더 유력한 종목을 꼽으라고 하면 저는 오킨스 전자를 앞으로 또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CX 또 디램 관련 중에서 대장주 관점에서 움직였던 기업이기 때문에 계속 주시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트럼프 같은 경우가 이제 중국 증시의 하락을 좀 부추긴 측면도 없지 않아 있어 보이는데요. 그렇지만 요즘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물가도 하락하고 경제는 침체되는 디플레이션도 우려감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겹쳐가면서 역시 테슬라가 또 실적이 악화되면서 중국 증시 하락과 함께 이 신재생 에너지, 전기차 배터리주들이 약세의 흐름을 주도하다가 지난주부터 좀 이제 주후반에 배터리주들이 좀 살아나는 모습이 나타났죠. 그리고 중국 증시가 좀 살아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상당히 이제 고무적인 흐름이에요. 국내 증시의 약세 요인이 상당히 좀 중국 경제랑 밀접한 그래도 관계가 있었거든요. 중국 트럼프 리스크와 더불어서 이제 외국인들은 선물 매도를 하면서도 우리나라를 중국이랑 좀 한 바구니 안에 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중국 경제랑 많이 예전에는 의존도는 좀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관계가 많이 있다 보니까 역시 중국 증시가 살아나고 그리고 무엇보다 전기차 배터리가 좀 안정을 찾으니까 국내 증시도 좀 반등이 반도체가 좀 밀렸다 하더라도 다시 강한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반등이 연속적으로 일어나시려고 하면 배터리도 여기서 더 이상 급락은 멈추고 반도체도 다시 살아나는 모습이 보이면 좀 더 강력한 모습이 형성이 될 수 있거든요. 좋은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이번 한 주간 이렇게 업종들이 움직이면서 한 주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를 향해 나아가야 할 텐데요. 우리가 미리미리 또 다음 주 전략을 챙겨보고 있죠. 이번엔 어떨까요? 예, 간밤에 이제 PC 근원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어요. 예. 좋습니다. 드디어 3% 밑으로 내려왔어요. 일단 그러면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하락하지는 않았어요. 급락하지는 않았는데 그렇지만 이 간밤에 인텔 실적 발표 악화 때문에 나스닥이 급락을 했었거든요. 국내 증시 열릴 때. 그런데 이 다우 증시가 플러스로 전환되면서 나스닥 하락폭을 축소하면서 코스피 야간 선물 지수가 2포인트 가까이 상승 마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항상 뭐 미국이 급등, 미국이 급락했다라고 해서 국내 증시가 그 다음날 무조건 급등, 급락한다. 이거는 이게 그렇게 단정 지을 필요는 없고요. 미국 증시가 오히려 이제 흐름이 그렇게까지 폭등이 안 나와도 물가가 둔화되는 모습이 보이면 이제 금리나 기대감이 확대되고 중국 증시가 살아나면 다시 이제 국내 증시가 상대적으로 낙폭이 좀 과대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좀 더 미증시보다 이제 키 맞추기 관점에서 좀 더 강한 흐름이 전개될지 모르죠. 그리고 미국 반도체 주들도 어차피 견조한 모습이 지금 우상향 상승세에 이어지고 있고 이게 추세적 흐름이에요. AI 반도체 같은 경우가 지금 제가 볼 때는 한 수년 동안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있거든요. 예전에 인터넷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예전에 스마트폰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HBM이라든지 AI 반도체 이런 칩들이 이제 막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생성형 AI 지금 이 애기가 이제 작년도부터 얘기 나왔고 이제 이 온디바이스 AI 칩들이 올해부터 이제 스마트폰에 장착이 되다 보니까 앞으로 메모리 쪽과 설계 쪽 AI 반도체 칩 이 설계 기업들이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을지 모르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어차피 2, 3년 후면 배터리 쪽도 전고체 배터리가 출시될 예정이기 때문에 다시 또 배터리 쪽도 핫해질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마 이제 제가 볼 때는 금리 인하가
미국 경제가 이제 골디락스에 들어간 것 같거든요. 파월 의장이 그런 얘기했어요. 경제가 침체가 들어가지 않아도 사전적 예방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아마 이번에 FOMC가 다음 주에 있겠지만 악재는 없을 겁니다. 아마 파월 의장 같은 경우도 또 그런 예언들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아마 시장은 지금 5월달, 6월달 금리 인하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시기가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왜? 올해 연말에 미국의 대선이 있기 때문에 2분기에 금리 인하를 하면서 3분기에 그런 성과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 4분기에 대대적인 경제회복 홍보가 이뤄질지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2분기에 금리 인하 초점에 맞추면서 역시 끊임없이 반도체 기업들 저가 매수 기회를 노리시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배터리 쪽은 아마 제가 볼 때 올해는 좀 그렇게 강한 반등이 계속 연속적으로 나오긴 어려울 수도 있어요. 트럼프 리스크가 있죠. 연말에 대선에 다가오게 되면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배터리 쪽이 좀 불안함이 형성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당분간도 계속 반도체 AI 쪽 이런 관심주들 초점 맞추면서 온센서 AI 이쪽 굉장히 앞으로도 또 중요한 모습의 형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온디바이스 AI, 온센서 AI 이렇게 반도체 AI 좀 더 주목을 해보자라는 전략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공명정지우 위원님과 함께하는 주식 싹쓸이 저희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상담을 위해서 계속해서 접수받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종목들은 지금 먼저 연락주세요. 02786-1022 또는 1023번 전화 2대 열려 있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은 메시지 보내주세요.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지금 먼저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강의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 준비했을지 주식 싹쓸이 강의로 돌아올게요. 예, 주식 싹쓸이 오늘도 또 열심히 준비했는데요. 오늘의 역시 주제는요. 예, 이 반도체 국산화 수혜주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한번 또 해왔는데요. 뭐 다른 게 설명할 게 없어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올해 내내 계속 그냥 반도체만 좀 AI 쪽이랑 설명드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가 2025년도 이후에 아마 전기차 쪽에 한 번쯤 출렁거리고 내려오면 그때가 또 최고의 기회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전기차는 대세를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기 때문에 역시 트럼프 리스크로 인한 조정은 향후에 또 최고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2025년도 때는 또 전고체 배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도요타가 시작되는 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올해는 반도체와 함께 더불어서 내년도 이후에는 역시 전기차 저가 매수 기회를 또 늘어볼 수 있는 시점이 오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AI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수년 동안 이 업계를 주도할 만한 또 업종이다라고 관점에서 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앞으로 수백조 원의 투자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명심하시면서 이 반도체 그러면 국내에서 국산화 수혜주들이 뭐가 있을까? 고영이 있죠. 제가 고영을 주목하는 이유가 좀 있거든요. 예. 앞으로 반도체 업계의 가장 중요한 게임 체인저가 뭐냐라고 물어본다라고 하면 이 언론에서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죠? 패키징이 달렸다. 미래의 반도체는 패키징에 달렸다. 여러 반도체 칩을 하나로 이제 묶는 패키징에 달렸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후공정 어드밴스드 패키징 검사 장비를 세계 최초로 파운드리 업체에 납품을 시작을 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패키징 쪽에 딱 이름을 들어보면 COWS 이게 이 TSMC 쪽에 파운드리 쪽에 이 패키징 쪽의 핵심 기술의 약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영이 TSMC에 공략을 한 게 아닌가라는 추측을 해볼 수가 있죠. 미리 이제 고객사를 밝힐 수는 없다 보니까 회사에서 그런 식으로 또 얘기가 나왔는데 삼성은 큐브아이란 말이에요. 큐브아이.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일단 TSMC 쪽의 재료와 함께 만약에 부각이 된다고 하면 제가 윤활 설명드렸어요. 고영은 12월 달 초반에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 돌파 시도하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지난주에 돌파를 했죠.
그러고 나서 왜 떨어졌느냐? 인텔 때문에 떨어졌죠. 인텔 같은 경우 이제 하락세가 나오면서 반도체 업종이 급락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정상적인 조정이에요. 거래가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고영 같은 경우는 3,200개 되는 고객사를 확보했다. 어떤 주문이 몰려도 우리는 고객사를 다 주문 대행할 수 있는 이제 이미 준비를 갖췄다. 임원이 17,300원대에서 5억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최대 주주가 자사주 매입만 재작년, 작년 총 220억에 가까운 자사주 매입이 들어왔죠. 최근 들어 기관 투자가들이 가장 많은 반도체 장비 관련주를 산 종목이 뭐냐? 아마 물어본다라고 하면 좀 고영이 맞는 것 같아요. 300만 주 이상이 들어왔어요. 4, 500억이 들어온 거거든요. 그렇게 많이 들어온 장비가 있을까요? 장비 주들이 없는 것 같아요. 최근 근래 들어서 1, 2개월 동안. 그래서 지금 700은 뚫고 안착을 했다는 건 고영은 전기차, 스마트폰 모두 다 해당 사항이 되죠. 이 3D 검사 장비가 다른 쪽에 많이 쓰이기 때문에. 그런데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를 뚫었다라고 하면 지금 TSMC가 3조 원 이상에 가까운 패키징 공장을 올해부터 증설한다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영 같은 경우가 후공정 패키징 쪽의 핵심 장비를 만약에 TSMC뿐만이 아니고 삼성까지도 공급하게 된다. 거기에 이 기업은 메모리 쪽과 비메모리, 파운드리 패키징, 메모리 쪽 다 공략에 성공을 한다라고 하면 잭팟이 터질 수도 있는 거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 앞으로 온디바이스 AI 쪽의 칩들이 이제 막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쪽과 더불어서 HBM 쪽도 이제 들어간다라고 하면 비메모리, 메모리 어마어마한 수요가 늘어나지 않을까요? 그래서 연초부터 그런 얘기 나왔잖아요. 온디바이스 AI, HBM 동시 수혜주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TSMC를 뚫을 수도 있는, 뚫을 수도 있는이 아닙니다. 뚫은 것 같아요. 그만큼 초도 납품에 성공했다. 작년 4분기에 매출이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대량 납품을 진행하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추측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영 같은 경우도 전혀 상투 신호 나오지 않았다. 아마 720년 돌파 지지받고 반락 시에는 최고의 또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지수가 반등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아마 시간의 단위가도 그렇고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고영 50% 상승 돌파를 좀 했고요. 두 번째로 HB솔루션. 이 기업을 저는 좀 온라인 방송에서 자세히 또 설명드리고 싶은데 바닥에서 여기서 설명드렸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중장기 이제 정배열 초기로 들어가고 있어요. 다음 주 정도면 60일선이 100일선 돌파하는 골든크로스가 나올 겁니다. 사실상 완벽 정배열이죠. 그런데 시간의 단위가 좀 밀렸더라고요. 그런데 큰 악재는 없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 이제 나스닥 선물지수도 급락을 좀 했었고 이 기업의 가장 핵심적인 수급은 뭐냐? 가장 중요한 수급은 최대 주주거든요. 최대 주주가 120억이 들어왔죠. 그리고 CB 행사가 이뤄지고 앞으로 그러면 일단 최대 주주가 120억을 늘리는 기업들이 그렇게 업계에서 많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작년 하반기에 들어왔고 이은근 씨라는 이제 2대 주주 장내 추가 매수가 20억이 들어왔죠. 제가 느꼈던 게 작년 5월 달이었어요. 2대 주주가 추가 매수 들어오고 무상증자라는 갑자기 대형 세주 호재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쭉 최근 들어 9월 달, 10월 달, 11월 달 매수세가 들어오고 나서 11월 달까지 들어왔어요. 이 부분까지 4,000원 후반, 5,400원대. 지금 8,000원 올라가는데도 단 한 주가 나타나지 않았죠. 항상 주식은 중요한 건 대표이사, 부사장, 그리고 최대 주주, 2대 주주 물량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장기 정배열 구간에서 아직 대량 거래 대음선이 나오지 않았죠. 그래서 예전에도 HPSP 같은 기업들, 가온칩스, TFE 이런 기업들이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들인데 임원이 소규모로 매도를 해요. 소규모로. 그런데 대박이 터져요. 그 이유가 중요하거든요. 왜? 임원들도 이제 소규모로 매도하는 이유들이 다 각기 있을 거예요. 어느 정도 급전이 필요했을 수도 있고 대출에 허덕여가지고 소폭 매도할 수도 있고 수년 전부터 투자한 이 물량이 지금은 어느 정도 스스로 만족할 수도 있고 그래서 중요한 게 최근 들어 누가 들어왔느냐를 봐야 돼요. 수년 전, 수십 년 전 들어온 물량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바로 몇 개월 전에 누가 들어왔느냐. 몇 개월 전에 최대 주주가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몇 개월 전에 2대 주주가 20억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주포들은 안 빠져나가잖아요. 큰포, 주포들은 안 빠져나가잖아요. 잔챙이, 아닌 말로 잔챙이만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도 지금 완벽 정배열 상태에서는 웬만해서는 급락이 잘 나오기가 어려워요.
대부분 완벽 정벨 구간에선 내려봤자 소폭. 그러다가 이제 다음 주도 시가 대비 양선 뽑고 올라가면 여기서 이 중장기 완벽 정벨 초기 사상 최대 거래량 고점 뚫어버릴 땐 강한 패턴이 전개될지 모르거든요. 이 6,400원대 부근을 뚫었죠. 그러면 이제 그 라인대가 지지권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 6,400원대가 강한 지지권이다라는 관점에서 참고하시면서 그리고 지금 중장기 반도체 쪽의 장비 사업이 TSMC 쪽에 작년도 테스트가 진행이 됐고요. 약 1년 가까이. 그리고 SK하이닉스 쪽에 약 1년 가까이 성능 평가가 진행이 됐고요. 예, 그리고 이 삼성전자가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는 얘기가 작년 하반기에 나왔는데 이미 2대 주주랑 최대 주주가 수백억, 수십억 들어왔기 때문에 그 물량이 빠져나가지 않는 한 쉽게 죽지 않을 겁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이 있죠. 알고 있어요. 부동산도. 바닥에서 기다리면 뜰 거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큰 세력들, 큰 손 세력들은 강남 쪽이나 강북 쪽이나 큰 손 세력들은 이런 부분이 있죠. 기다려요. 네. 왜? 집값이 떨어지면 다시 올라갈 걸 알기 때문에 더 사요. 떨어지면 더 사요. 그런데 하우스 퓨어, 돈이 좀 부족한 사람들은 이거 올라갈 텐데 근데 대출이자 내기가 벅차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급매로 내놔요. 그럼 나중에 이제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큰 세력들은 나중에 대박이 터지죠. 하지만 이게 대출금 갚기 허덕이면서 이 시간이 좀 없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매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핵심 큰 세력들이 빠져나가느냐 안 빠져나가느냐가 부동산도 마찬가지고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HB솔루션. 제가 제2의 HPSP로 올해뿐만이 아니고 향후 집중적으로 계속 설명을 드릴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벌써 80% 올랐다는 부분. 그리고 JI테크도 마찬가지예요. 대표이사 매수세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사주 매입 30억 들어왔죠? 안 빠져나갔죠? 반도체 국산화 2개 하죠? 특수가스랑 반도체 EUV 포토레지스트 전구체 2개를 국산하고 있거든요. 지금 완벽하게 이제 정벨 초기 국면에 들어가는 위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완벽 정벨은 아니네요. 이 100일선이 200일선 뚫어버리면 정벨 들어가죠. 5일선, 11선, 21선 정벨돼 있고요. 정고점을 이제 돌파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다음 주부터 재차 반등에 초점 맞추면서 추가 반등을 노려본다. 이 종목은 4,000원대 초반대에서 자사주 매입이 들어왔기 때문에 4,000원대 후반대에서 4,000원대 초반대 사이를 적정 매수권으로 보시면서 그냥 안 내려오면 이제 보유하신 분들 추가 반등 노리시면 될 것 같고요. 내려오면 또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목들을 쭉 보면 옥신스전자는 그냥 이 얘기만 해드릴게요. 저는 다음 주 한번 18,000원대 상한가를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기업이다. 왜? 자사주 매입이 18,000원대에서 40억 들어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721선 돌파에 초점 맞추면서 옥신스전자는 CXL 관련주 대장주를 움직였던 기업이거든요. 온디바이스 A 관련주들을 움직이면 안 움직일 수가 없는 기업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쭉 제가 1월 달에 이제 정리한 내용들이 좀 있었는데 그게 좀 이제 빠진 것 같긴 한데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이 매커스도 벌써 50%, 뭐 4x4 150%, 그리고 또 여러 지금 네오센 같은 경우도 250%, 줄줄이 막 수십 개들이 반도체 기업들이 터졌거든요. 그런데 수십 개를 막 던져놓은 게 아니고 그냥 반도체만 다 던져놨어요. 핵심. 그렇기 때문에 주력주들이 날아가기 시작하니까 요즘에 거의 뭐 지금 이 너튜브 같은 경우에도 조회수 10,000회가 넘어가더라고요. 뭐 실시간으로는 수천 분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 엄청난 지금 클래스를 보여주고 있다. 이분 참고하시면서 아마 오늘도 오전에 제가 이제 온라인 방송도 진행을 할 텐데 굉장히 핫해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비장의 무기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설 선물도 드릴 거니까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 함께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들 있으시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02786-1022 또는 1023번 열려 있고요. 문자는 013-3366-8209번으로 여러분들의 고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먼저 문자함에 있는 고민부터 풀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 고민은 현대모비스입니다. 끝자리 번호 5861님의 고민이고요. 매수 가격 21만 7천 원, 비중 10%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모비스의 전망은 어떨까요? 이분 대응 전략 챙겨보도록 하죠. 공명정지 의원님 도와주세요. 예, 현대모비스부터 좀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이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일단 너무 저평가돼 있어요. 그런데 참 주식이라는 게 요즘 들어서 제가 벌써 한 20년 가까이 해봤지만 더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들어서. 주식은 저평가돼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가는 건 아니구나. 이 저평가돼 있다라는 부분보다도 역시 뭔가 비장의 무기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전쟁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핵무기를 갖고 있으면 누가 감히 잘 이렇게 공격을 하기 어려워요. 쉽지가 않죠. 핵무기 맞을까 봐. 그렇기 때문에 뭔가 한 가지 비장의 무기가 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실적은 너무 좋은데 지금 시장의 흐름이 트럼프 리스크 때문에 전기차 배터리 쪽으로 가기보다는 거의 반도체 쪽으로 좀 옮겨가는 모습이 계속 형성이 될지도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1만 원대라고 하면 지금 현재가랑 큰 차이는 없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갈건 갈 것 같아요. 어차피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앞으로 수소라든지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기술력과 함께 성장성이 굉장히 높은 업종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대신 뭔가 시대를 잘못 지금 태어난 종목인 것 같아요. 좀 아쉬워요. 이게 좀 이제 조금 더 지나가면 나중에 한 1, 2년 뒤, 2, 3년 뒤에는 다시 크게 좀 부각이 될지 모르거든요. 자율주행 전기차 시대가 본격적으로 오고 수소 시대가 본격적으로 올 거니까 좀 시대가 조금 이르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약간 유행이 좀 이제 아직까지 타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유행을 하고 있는 단기는 반도체 쪽으로 좀 관심 있게 보면서 중장기로 투자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대신 보유 관점도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이전 저점 19만 8천 원대를 지지권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 위에 23만 원대 있죠. 거기가 단기 강력한 저항권이에요. 그 부분을 좀 단기, 중기 매도권으로 좀 보시면서 중장기는 양호하다, 단기는 좀 업종 교체를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십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현대모비스 단기 중기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나눠봤습니다. 현재 좀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긴 한데요. 중장기로 본다면 자율주행이나 수소 쪽에 향해서 몸에 더 긍정적으로 보고 계십니다. 19만 8천 원 아랫선 위쪽으로 23만 원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가격 전략 잘 체크해 두시면서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 이번에는요.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연결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수누님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JYP고요. 네, 매수 가격과 비중도 같이 알려주세요. 91,140원에 20%입니다. 매수 가격 91,140원에 비중 20%. JYP 네네. 엔터테인먼트 풀어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또 실적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주가가 약세를 나타냈는데 요 며칠 전에 매수하신 거세요? 네네. 예, 그렇습니다. 저희 함께 대응 전략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명정지위원님 나와 계십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이 JYP 엔터테인먼트를 제가 자세히 분석을 좀 해드려 볼게요. 네. 혹시 이제 트와이스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너무 네, 좋아하거든요. 예, 지금 일단 걸그룹 대세, 보이그룹 대세 또 기업이 JYP 엔터테인먼트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트와이스를 지금 좋아하기보다는 예전에 좋아했었어야 될 것 같아요. 주식은 항상 네. 이 기대감이 선반영되는 경우가 있고 결과물이 선반영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네. 저평가되어 있지가 않아요. 이 JYP 엔터테인먼트는 제가 2017년도 때 봤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제가 또 트와이스도 엄청 좋아했거든요. 그때 정욱 대표이사라고 있어요. 이 JYP 엔터테인먼트의 역시 또 이제 임원인데요. 그때 당시 대표이사가 장내 매수 들어왔던 걸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네. 지나고 보니까 왜 들어왔을까 이해가 되는 거죠. 그때 당시가 5,000원대였던 걸로 기억이 나니까요.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 JYP 엔터테인먼트, 저도 박진영 씨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요즘에 박진영 씨가 자사주 매입 들어온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좀 바닥일 것 같아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주가의 방어를 하려고 또 들어오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 2017년도 때는 밀집 국면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막 이격이 벌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자세히 보시게 되면 이때는 2017년도 때는 모든 이평선들이 밀집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200일선 돌파하고 막 펼쳐지려고 하는 위치죠. 2017년도 때가 바닥권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보시게 되면 쭉 721선 부근까지는 좀 내려와 있어요. 그러니까 단기가 저점일 가능성도 좀 있긴 있어요. 그런데 역배열돼 있죠. 한번 이격이 이만큼 벌어져 있다가 다행스러운 건 2023년도 7월 달에 14만 원대. 이 721선, 이 빨간색 라인선이 3년 동안의 이동평균선이거든요. 그 라인선까지 이격이 벌어졌을 때 사지 않아서 좀 다행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매매 방법 자체가 차트를 잘 보시는 분이라고 하면 밀집국면 정배열 초기를 노리고요. 약간 초보자분들이라고 하면 낙폭과대 반등을 노립니다. 역배열돼 있다가 갑자기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반등을 노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미 이 위에서 대량 거래 아래 윗꼬리 대음선이 2023년도 8월 달에 이미 중장기 상투 신호가 한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딱 위에서 대음선 나오고 5개월 이평선 깨지고 대량 거래 터지고 그 고점 뚫지 못하니까 줄줄줄줄 흘러 내려가면서 이제 20개월 이평선까지 깨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은 어디까지 또 떨어질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냥 또 줄줄줄 또 흘러 내려갈지도 모르잖아요. 물론 K-팝이 인기가 있어서 앞으로 전망은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데 일단 뭐 5만 원대까지 또 떨어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왜 20개월 이평선 깨지면 그 다음 지지권은 60개월 이평선이 5만 원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을 너무 예측을 하는 건 중요한데 현재 흐름 같은 경우를 일단 보면서 예측을 해야 되는데 바닥에서 이게 바닥에서 뜨면서 이제 올라가지 않을까를 예측을 하는 건데 이거는 이미 상투 신호 나오고 떨어진 상태에서 더 떨어질까? 아니면 여기서 올라갈까? 지금 이거를 논하고 있는 거거든요. 더 떨어질까 올라갈까를 논하는 게 아니고 이제 바닥권에서 바닥 쳤네? 이제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올라갈까? 아니면 조정받고 올라갈까? 그거를 생각해야 되는데 뭔가 매매 패턴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만약에 물어본다라고 하면 저는 그냥 관심이 없어요. 왜? 아직 뭐 바닥 신호가 나왔다라고 뭔가 정의를 내릴 수도 없고 그냥 밀집 국면에서 정배열 초기에서 막 가는 것도 아니고 낙폭과대 그냥 반등을 노리는 거니까 고평가돼 있는 기업을.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은 지금 보유하셨다라고 하면 이전 저점 부근이 78,000원대 부근이거든요. 8만 원대. 그 라인대가 일단 단기 지지권이고 중장기 지지권은 6만 원대 중반대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저항권은 10만 원대 초반대를 강력한 저항권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라인대까지 매도 기회를 노려보시면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좀 AI 쪽이랑 반도체 쪽을 아마 중장기 좀 추세적으로 한번 관심주들을 노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엔터 기업들은 이제 막 초기 단계가 성장하는 단계가 K-팝 쪽은 이미 좀 어느 정도 성장해 있는 지금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웹툰 관련주들이 아직까지 그렇게 꼭대기권에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웹툰 쪽도 한번 눈을 돌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가격 전략 그래도 기준을 삼을 수 있는 방법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일단 세 구간으로 나눠주셨는데 6만 원 중반 그리고 8만 원, 10만 원 초반대 이렇게 저항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주셨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님 JYP 엔터테인먼트 대응하시는데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 의견은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렇게 전화 한번 받아봤습니다. 종목에 대한 고민들 함께 풀어가고 있는데 다음 전화도 바로 연결해 볼게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반갑습니다. 보유하고 계세요? YIK입니다. YIK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매수 가격과 비중도 알려주세요. 7,000원 부근에서요. 7,000원 매수 가격? 5일선에서 이틀 전에 샀는데 그 깨고 내려가더라고요. 예, 그러게요. 지난 목요일에 좀 낙폭이 크게 나왔습니다. 그래도 금요일장에는 양봉을 보이긴 했는데 좀 불안하실 것 같아요. 바로 이틀 전에 매수를 하셨는데 비중이 40%나 이제 두고 계신 상황이네요. 대응 전략 잘 짜봐야겠습니다. 그래도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니까요. 위치에 대한 전략 잘 챙겨보시면 좋겠네요. 공명정지위원님 연결해 드릴게요. 예, 제가 좀 시간이 많지는 않아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안녕하십니까? 제가 안녕하세요. 자세히 분석해드려 볼 텐데, 제 팬분은 아니신 것 같아요. 농담이고요. 왜 그러냐면, 제가 2023년도 12월 25일 이후, 그때 당시 제가 크리스마스 선물입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쫙 강추해드리고 70%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이 721선 부분 차트를 보시게 되면 주식은 밀집국면 정배열 700은 돌파할 때 봐야 돼요. 근데 이제 투자자분은 돌파하고 날아가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조정받고
다시 또 전고점 뚫어버리고 날아갈 것 같아요. 주식을 날아갈 것 같으니까 매수한 거예요. 바닥을 찾을지를 못하고 주식은 바닥을 찾으려고 자꾸 하는 거거든요. 날아갈 것 같은 데는 단기는 약간 늦을 때가 있어요. 대신 중장기는 늦지는 않았죠. 왜? 720선하고 아직 이격이 많이 안 벌어져 있으니까. 4,900원대에서 삼성전자가 470억 지분 투자가 들어온 기업이죠. 세계 최초로 고효율 낸드 웨이퍼 테스트 장비를 또 개발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전 세계 또 이제 협력업체 중에서 1위 업체예요. 그러니까 일단 실적과 앞으로 재무 상태도 굉장히 양호하고 전망은 나쁘지 않아요. 대신 단기 매매를 좀 못했다는 게 좀 아쉬운 거죠. 그래서 지금 하단 추세 지지권 참고한 상태에서 지금은 이 대량 거래 시현됐던 고점이 이제 8,000원대 부근이거든요. 8,000원대 초중반대. 그 라인대까지 일단은 지금은 노려보시면서 21선이 단기는 지지권이에요. 21선이. 여기가 이탈되게 되면 추가 하락세가 나타날 수도 있고 중기는 이전 저점 5,600원대까지 지지권으로 보시면 되고 이 종목은 5,000원 이하가 매수 급소였다. 앞으로는 721선 부근 잘 명심하시면서 매수 기회를 노리시면 한층 더 바닥 찾는 게 쉽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YIK 함께 풀어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종목급여 함께 풀어봤고요. 저희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에 대한 이야기 좀 더 집중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싹쓸이 종목들입니다. 첫 번째 종목 오킨스 전자부터 이야기 챙겨보도록 할게요. 저희 바로 지난주 전략이죠. 일주일 만에 37% 그 사이에 움직였습니다. 예. 오킨스 전자네요. 오킨스 전자는 저는 요 설명만 드리고 싶어요. 지난주 제가 설명드리고 상한가 들어갔잖아요. 이번 주도 한번 상한가 노려보죠. 뭐. 예. 그러면 이제 18,000원대 가면 금방 이제 거의 뭐 7, 80% 수익이 날 것 같은데 오킨스 전자는 이게 중요해요. 자사주 매입이 그리고 13,000원대, 18,000원대에서 총 60억이 들어왔다. 자사주 매입 단가 이하잖아요. 예, 그리고 최태원 회장님의 여동생이 시비 투자를 통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14,000원대에서 50억 투자가 들어왔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대기업 회장 쪽에서도 물론 회장님은 아니지만 친척이 매수가 들어왔었네? 시비 투자가 50억 들어왔었네?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매도를 논할 시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주 계속 지속 내일 다음 주 안 친다 하더라도 상한가를 노려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더욱 궁금해지는 종목이긴 하네요. 다음 종목 알아볼게요. 네오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반도체 핵심 종목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네오셈 250% 나갔어요. 예, 네오셈이 좀 퀄리티가 틀리죠. 네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자사주 처분도 다 끝났어요. 12전환 500이슈 물량도 거의 다 나왔고요. 오히려 이런 500이슈 물량이 다 나오게 되면 이제 나올 만한 물량이 없잖아요. CXL 시대, D램 시대는 이제 오잖아요. 그런데 삼성과 SK하이닉스 양사를 다 뚫었잖아요. 물론 어느 정도 이제 단기는 관건에 있지만 대량 거래의 대응선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 상투 신호가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10,000원대가 중요한 지지권으로 보여지거든요. 이 종목은 10,000원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 뭐 끝까지 상투 신호, 대량 거래 대응선 나올 때까지는 끝까지 한번 추가 반등을 노려보는 것도 낫지 않을까. 지난주에 이제 하락을 지향하는 어느 정도 이제 막는 강세일봉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 주부터 다시 반도체가 반등을 시도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지지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지권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고 네오셈 250%나 갔는데요. 이런 수익률 상승폭을 보기까지 우리 매수 타이밍이 어디였는지 이 바닥 싹쓸이 기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HB솔루션 보도록 할게요. 현빈솔루션이라고 HB에 딱 이름을 붙여줘서 제가 잘 기억하고 있는데 72%가 또 그 사이에 갔네요. 예, 이 하루하루에 일일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 종목도 4,000원까지 뭐 내려왔다가 뭐 지수 때문에 떨어졌던 거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쭉 다시 8,000원까지 100% 가까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일일비. 이게 주식은 주포들의 수급이 빠져나가는지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차트 이런 것도 원래 볼 필요는 없어요. 최대 주주 120억 들어왔죠. 2대 주주 20억 장내 매수 들어왔죠. 이 두 수급만 이탈 안 되면 된다는 거예요. 예. 반도체 장비가 사업이 전혀 이상이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역시 주포들의 수급이 저 8,000원대에서 수급 이탈이 안 된 만큼 역시 8,000원 이상까지도 노려보시면서 이 뭐 하루 이틀, 뭐 한 달, 두 달 여기에 너무 목매려고 하지는 마시고 이런 기업들은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사상 최대 거래량이 시현되면서 이번 달 중장기 정별 밀집 국면 초기 단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6,000원대, 중장기는 6,000원 초반대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선 점진적 추가 반등을
지속적으로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디스플레이 쪽의 장비 사업도 올해부터 좀 더 본격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6,000원 지지받으면서 점진적인 추가 상승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반도체 게임 체인저라고 합니다. 고영 보도록 할게요. 신고가 고영했죠. 예, 저는 지금 이 고영을 주목하는 게요. TSMC라는 이 전 세계 1위 파운드리 기업을 뚫은 것 같거든요. 그런데 가장 반도체 쪽에서 게임 체인저가 후공정 어드밴스드 패키징 쪽의 분야예요. 패키징 기술을 누가 확보하느냐. 그런데 세계 최초로 후공정 쪽에 3D 이 반도체 쪽에 검사 장비를 이제 공급한다라고 하면 이 온디바이스 AI 쪽이랑 그리고 특히 삼성부터 시작해서 HBM 쪽에 이 공정 장비에도 이제 쓰인다라고 하면 메모리 비메모리 그러니까 AI 반도체에 들어가는 모든 비메모리 메모리 쪽을 다 만약에 검사 쪽으로 이제 수혜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수요가 늘어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영 같은 경우에도 차트 보고 싶지 않아요. 수급만 보고 싶습니다. 전혀 수급 이탈이 없죠. 기간도 지난주 금요일 대량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역시 721선 굳이 본다라고 하면 이제 막 돌파가 이루어지잖아요. 17,300원대에서 임원 장내 매수 5억 들어왔죠.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원래. 가장 중요한 건 최대 주주가 자사주 매입이 220억 들어왔다. 아니 5억하고 220억이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비교가 안 되죠. 설사 5억이 만약에 말도 안 되게 나갔다. 그래서 저는 개의치 않을 것 같아요. 220억이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하시면서 고영도 지금 임원도 빠져나가지 않았고요. 그리고 220억 잔뜩 들어오고 기관들도 대량 매수 들어왔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꾸준히 고영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바로 보도록 할게요. 4x4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강의에서도 4x4 말씀해 주셨었죠? 예, 이 4x4 같은 경우는 AI 반도체 이 회사의 픽셀 기술, 이 화질 개선 이게 들어가더라고요. 비트레이트 감소는 전 세계 관심사다. 지난주 나오더라고요. 애플과 엔비디아부터 다 관심 있게 본다. 그런데 4x4가 필요해서 AI 반도체에 탑재된다. 이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경고 종목 지정됐는데도 막 급등세가 나오죠. 지정될 것 같은데도. 그러니까 차트를 보시게 되면 중장기 차트가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막 출발하거든요. 사상 최대 거래량이 터지고. 그래서 중장기 아직 바닥권에 있다. 이 부분 명심하시면서 2월달, 3월달 때까지 계속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2월, 3월까지도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고가 경신하는 모습 함께 보면 좋을 것 같네요. 119% 대단한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쪽에서 굉장히 또 힘을 받으면서 종목들이 빛이 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새로운 전략 스피드하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공개해 주시죠. 예, 일단 이 종목은요. 지난주 좀 대장주 역할을 했는데 제가 12월 달에도 한번 설명드렸던 것 같아요. 나무가라는 기업인데요. 이 나무가가 진짜 제가 2022년도, 2023년도 때도 계속 강조해드렸던 기업이죠. 나무가는 사랑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XR 헤드셋, 삼성 쪽에 이 갤럭시 S24, 지금 갤럭시 S24 역대급 판매량 이제 기록한다 얘기 나오거든요. 이게 이 회사가 왜 12월 달에 자사주 매입이 50억 들어왔을까를 생각해 보면 이미 예측을 했다는 거죠, 회사에선. 무엇보다 이 기업은 XR 헤드셋 로봇, 자율주행, 삼성과 지금 이 빌 게이츠가 투자한 루모티브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라이다 기업, 라이다 센서. 그쪽에 고정형 라이다 부품을 공급하잖아요. 확정 지었거든요. 그래서 XR 헤드셋, 로봇, 자율주행, 메타버스 이런 쪽을 다 볼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도 실적 대비 그렇게 고평가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기업 잘 보시면서 단계는 좀 과일권이긴 하지만 조정심만 저가 매수기를 한번 노려보고 싶습니다. 아직도 상토신호는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앞서 시장에서 중요하게 말씀해 주셨던 키워드 온센서 AI가 이 모멘텀 들어있네요. 나무가 전략 챙겨봤고요. 가격 전략은 잠시 공개 방송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뭘까요? 예, 이 기업은 이 KT 쪽에 기가진이 스피커를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기업이거든요. 이 기업이 이제 가온그룹이죠.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에 이 반도체 쪽을 많이 재고를 확보해 놨다 그러더라고요. 왜? 올해 많이 만들기 위해서 그랬던 거겠죠. 그래서 지금 가온그룹 같은 경우도 대표이사가 장내 매수세가 5,700원대에서 3억과 1억, 총 한 4억 가까이가 들어왔어요. 그 5,700원, 6,000원 이하는 저가 매수 기회가 아닐까 그렇게 좀 보여주고요. 자세한 투자 설명은 제가 온라인 방송 9시에 또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서 삼성 쪽에도 AI 기술을 역시 지원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삼성과 KT 관련주로 KT 쪽은 AI 서비스 로봇도 이제 공급을 진행한다고 하니까 앞으로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AI 쪽에 많은 수혜가 기대가 됩니다. 가온그룹 챙겨봤고요. 다음 종목도 계속 고고싱 해볼게요. 예, 제가 12월 달에 고영을 설명드렸잖아요. 근데 연초에 다시 또 고영을 한번 다시 설명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왜? 이제 다시 새로운 이제 2024년대가 왔으니까 고영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려고요. 이 고영 같은 경우가 지금 세계 최초로 후공정 어드밴스드 패키징, 패널 레벨 패키징, 기술 쪽에 검사 장비를 파운드리 업체에 공급한다 그랬어요. 고객사는 밝히지 못하겠지만 누구일까요? 네. TSMC 아니면 삼성전자인데 그 패키징 이름을 딱 보면은 TSMC일 가능성이 굉장히 유력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온디바이스 AI, HBM, 동시소유주로 볼 수 있는 고영은 역시 국내 대형 병원 카이메로 의료용 로봇도 이제 5개 병원에 공급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국내에 뿐만이 아니고 미 FDA 승인까지 올해 안으로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뭐 전기차, 스마트폰, 그리고 로봇, 그리고 반도체까지 다 섭렵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왜 기간이 500억 가까이가 들어왔을까? 왜 최대 주주가 220억 들어왔을까를 생각해 보면 제가 볼 땐 답이 나오죠. 작게 보려고 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항상 제가 크게 보려고 하는 기업들은 큰 물량이 들어온다.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시면서 그냥 작은 물량 빠져나가고 들어오고 이런 거 말고 큰 물량이 들어오는 거 그런 부분들을 명심하시면서 고영도 온라인 방송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설명 마치겠습니다. 자금이 왜 들어왔을지 그 이유와 함께 가격 전략 잠시 후 이 방송 끝나고 준비되어 있는 공개 방송에서 모두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고영 다시 한번 전략 세워주셨고요. 어느덧 히어로가 등장할 타이밍이 왔네요. 마지막 전략 공개해 주시죠. 예, 이 설날 선물을 또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미리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는 좀 바쁠지 몰라요. 그래서 미리 제가 좀 먼저 설명을 드릴 텐데 물론 다음 주도 방송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샘CNS 같은 경우가 무엇보다 지금 비메모리, 메모리 이쪽에 세라믹 STF를 국내에서 유일하게 양산할 수 있는 기업이에요. 그러면 비메모리는 뭘까? 이미지 센서 쪽에 세라믹 STF를 양산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미지 센서 쪽에 프로브 카드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을 양산한다는 거예요. 단가가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익률이 크거든요. 근데 재작년, 작년도까지만 해도 역시 메모리 낸드 플래시로만 했어요. 그런데 650억 공장이 지금 시운전에 이제 공장이 증설해서 이미 6개월 동안 들어가고 2월 달부터 본격 양산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D램과 낸드 뿐만이 아니고 이미지 센서까지. 직접적으로 이미지 센서 관련주로 엮여 있는 기업들이 많지가 않거든요. 뭐 픽셀 플러스 정도인데 그런데 이 회사 대표회사 장내 매수, 회장님 장내 매수, 자사주 매입도 20억이 들어와 있거든요.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은 것 같아요. 이 기업이 이미지 센서 쪽에 대장주 역할을 앞으로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큰 재료가 나올지도 모르니까요. 앞으로 2월 달까지 계속 주시하시면서 자세한 내용은 설명은 온라인 방송 9시에 오전 9시입니다. 설명드릴 예정이니까요. 방송 끝나고 1시간 이후에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전략은 샘CNS였습니다. 가격 전략은요. 잠시 후 이 방송 끝나고 오전 9시에 여러분들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공개 방송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반도체의 핵심을 탁탁 골라서 종목들 우리 화려한 불꽃잔치를 펼쳐봤는데 잠시 후 공개 방송 이야기도 살짝 해주세요. 예, 지금 3년 연속 연간 매수 대상 이뤄냈는데요. 1월 달도 분위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2월 달에도 또 기대 한번 해보셔도 될 것 같고요. 계좌 10배거. 아마 말로만 꿈에 듣던 수익률일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엄청난 이 결과를 온라인 방송에서 또 보여드릴 거니까요. 망설이지 마시고 오전 9시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3년 연속 MTMW 대상을 차지하고 있는 공명정지우입니다. 자, 왜 1등인지 그 이유를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잠시 후 공개 방송에서 만나보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MTM밴드 검색하시면 첫 번째 링크 따라 홈페이지 오실 수 있고요. 홈페이지 공명정지우 옆에 빨간색 버튼 클릭하시면 공개 방송 9시부터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공명정지우 위원님의 주식 싹쓸이 오늘 준비된 순서 여기까지고요. 여기서 같이 인사드릴게요. 주식 싹쓸이!